131페이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람들 대다수는 방어적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사업을 하듯이 투자를 하기에는 시간, 결단력,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어적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양호한 수익에 만족해야 하며 정도를 벗어나 수익을 더 높이려는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한다. 주로 안전하고 선택 과정이 단순하며 만족스러운 실적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공격적 투자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에서 확고한 사업 기준으로 평가해도 충분히 유망해 보이는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므로 1장에서 경고했듯이 트레이딩, 단기 종목 선정은 단기 종목 순정, 장기 종목 선정은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 채권, 일반 우선주, 비우량지를 제값을 다 치고 사서는 안 된다.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통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망하는 게 공격적 투자자는 이런 걸 사서 망하죠. 대부분 다. 근데 이 공격적 투자자의 핵심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0만 원 예를 들면 이 목표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잘해요. 그래서 꾸준히 50만 원 이상씩 내시거든요. 그 거래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상당한 내공이 쌓여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에 50이면 0.5잖아요. 맞죠? 네. 맞죠? 0.5%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얘를 꾸준하게 50만 원씩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이거 함부로 들어올 때가 아니다. 최소한 2, 3년의 수업료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걸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 굉장히 냉정하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고 보수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은 그것도 매우 공격적인 투자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폭력적 투자인데 거의. 폭력적 투자?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그래서 딱 5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럼 딱 접어요. 오늘이 끝났다? 딱 장을 접어요. 50만 원을 벌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2,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50만 원을 벌으면 50만 원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갈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로스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만약 삼성전자 샀는데 내가 살 때마다 오르는 게 아니고 떨어져야 되잖아. 떨어진 거를 또 적정한 수준의 로스컷을 하고 다시 다른 종목을 찾아서 해가지고 평균 50만 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손절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건 하는 거 보고 저 일도 쉽지는 않겠구나. 다만 어느 정도의 수업료를 쌓으면 나쁘진 않겠다. 왜냐면 하루에 50이잖아요. 그럼 20일 일하면 1000만 원에서 한 달에 1200, 300에서 1500 정도를 번다는 얘기거든요. 누적 수익으로 하면. 그럼 나쁘지 않죠. 월급쟁이보다 낫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월급쟁이보다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네? 월급쟁이보다 힘들 것 그래서 같아요. 그분은 일하는 시간은 짧을 것 같은데. 그분은 9시 5분에 끝나는 적도 있고 2시에 일이 끝나는 적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6시엔 안 끝나네. 6시에 못 끝나. 그니까. 이미 장이 끝났으니까. 3시 전에 끝나. 그리고 기본 원칙이 그날 거래했던 건 포지션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라. 거래를 악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되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2, 3년이 걸쳐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배당주에 투자해야 된다. 181페이지에 시장 가격의 등락이 진정한 투자자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뿐이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는 싸게 매수할 기회이고 가격이 폭등했을 때에는 비싸게 매도할 기회라는 의미이다. 다른 시간에 주식시장을 잊고 배당률과 회사의 영업실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하기가 쉽지 않죠. 진짜 신기해. 우리가 물건 살 때는
싼 거를 찾아서 막 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재테크할 때는 약간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게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와 표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또 놀라웠던 게 이제 S&P 500하고 다우지수 있잖아요. 여러 방식을 해봐도 S&P 500하고 다우지수 이상의 시장 평균 수익률을 낸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엄청난 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저처럼 배당주에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S&P 500이나 다우지수에 투자하는 그 방식이 제일 속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투자한 것 중에 미국 주식 중에 S&P 500하고 다우지수 ETF 산 게 그나마 수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저는 계좌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계좌 하나, 별도로? 하나는 투기 투자. 투기 투자요? 네, 그래서 포드 100주 샀다 그랬잖아요. 내가. 갑자기 고백해서 놀랬잖아. 그래서 여기 투기 투자하는 거 있는데 여기에 S&P 500하고 다우지수 ETF 사는 걸 넣어놨는데 그게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간단하게 하는 투자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S&P 500이나 다우지수 아니면 저처럼 배당주 이렇게 투자해서 배당 나온 걸로 또 주식 사고. 그게 쉽게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쵸. 방법인데, 그때 저희 ETF 할 때 보신 것처럼 ETF의 메인이 되는 그거의 수익률이 맞아. ETF보다 훨씬 높다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맞아. 대놓고 사는 거잖아요. 맞아. 사람. 요즘 그 예전에 투자했던 그 원자재 회사. 고리와이언 네, 어때요? 엄청 올랐어요. 아, 그래요? 요새 뭐 철강 뭐 이렇게 막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연 뭐 금속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원래 크게 움직이는 주가 아니거든요. 얘도 이제 배당이 높은 거라서. 근데 배당이 1년에 한 번, 4월에 이제 배당이 나왔는데, 배당 들어온 거 보고 흐뭇했는데, 요 근래, 원자재 값 때문에 조금 오르면서 요 근래 좀 올랐어요. 그러면 가격이 폭등했잖아. 이제 팔아야지. 아니, 저는 이거 그냥 장기로 쭉 가져갈 거라니까요. 아, 참고로 우리나라 포트폴리오 중 하나예요. 그래요? 네. 금, 은 투자하는 대신 여기에 투자한 거예요. 그 참고로 우리나라가 은행주가 분기 배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신한금융주주가 정관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배당을 했잖아요. 배당금을. 그래서 배당금 투자에 적장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만간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분기 배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기 배당을 하면 미국 주식하고 사실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분기 배당이 갖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짜 주주 회사가 되는 거예요. 주주 중심의 회사. 우리나라 배당금 작아봐요. 난리 납니다. 이제 두 번째,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땐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으로 매월 월세 수익을 받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한주주가 정관을 바꿨으니까 신한주주가 분기 초에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주주가 예를 들면 중간에 배당을 하면 2, 5 이렇게 배당을 하고, 희망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들 하시면 안 돼요. 하나주주가 분기 말에 배당하면 3, 6, 9 이렇게 가면 결국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방어적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편입에 필요한 7개의 통계 요건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나왔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가 충분한 규모, 두 번째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 유동 비율이 200% 이상, 세 번째로 10년 동안 적자 사례 없음, 네 번째로 최근 20년간 연속 배당 지급 실적, EPS가 10년 성장률이 33% 이상, 퍼가 15 이하, PBR이 1.5 이하. 근데 이게 50년 전에 이 숫자를 썼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지금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운 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본주의가 계속 이렇게 고도화됐는데 이 숫자가 그게 틀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게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이 정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확실한 교훈은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벌고 지키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교훈은
행운이나 지극히 예리한 판단 하나가 평생의 노력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운이나 예리한 판단 이전에 절제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널리 인정받는 유명인이 되어 있어야 이런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돈, 판단력, 용기가 있어야 한다. 제가 왜 이 문구를 감명 깊게 봤냐면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 문구를 쓰기 전에 앞에 뭐 어떤 회사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그 회사가 수익률이 2000%인가 2만%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는데 그게 엄청난 수익을 났다. 그러면서 예리한 판단 하나가 평생의 노력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동안 해온 것보다 그때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가장 많은 돈을 버셨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다르게 보면 그것도 운인 거잖아요. 돈 운인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따지면. 그지만 그렇게 되려면 운이나 예리한 판단 이전에 절제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돈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력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얼마 안 되지만 첫 번째 아파트를 살 때도 그랬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새로 아파트를 살 때도 그랬고 사실 반대가 많았죠. 반대가 많았지만 그걸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고독했고 걱정도 많았거든요. 돈, 판단력,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중에 판단력과 용기가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저희 경자인을 같이 하고 있는 세 분,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충분히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회만 오면 반드시 이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 용기가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게. 용기가 진짜 전 이 셋 중에 제일 힘든 게 용기라고 맞아. 생각했어. 판단력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용기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거 읽다가 약간의 고민의 포인트가 좀 생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 채권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에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좀 했어요. 사람이 역시 이 책에서는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되게 엄청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는 이제 우리도 앞으로 금리는 조금 오를 것 같고 물가가 인상되면서 그러니까 주식이 조금 주춤하면서 그치, 채권 언제나. 가격이 막 들썩들썩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시점에 언제쯤 채권을 일부의 일부의 비중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산다면 지금 사야지. 지금이에요? 지금이지 이제. 왜냐면 지금 얼마 전에 연방 나한테- 준비은행이 지금 막 금리 얘기 금리 살살 올리다- 하잖아요. 네. 지금 사야죠. 근데 이게 저는 읽으면서 경제 지식이 부족하고 궁금했던 게 뭐냐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오르잖아요. 떨어지죠. 반대로.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역방향이에요. 금리가 반대지. 오르면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줄 알아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싸지는 수익률이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펀드도 있어요. 펀드도 있는데 펀드도 있고. 펀드도 ETF? 있는 그렇지. ETF가 미국 채권 ETF를 사시면 됩니다. 지금 ETF를 사면 되는데 사실 때 한국 주식 투자에 투자할 경우에는 맨 끝에 H라고 써 있는 ETF를 사셔야 돼요. 한지. 환해지가 된 ETF를 사셔야 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트레저리 빌이나 30년 만기 국채나 10년 만기 국채를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그런 ETF를 사시면 깔끔합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경자인의 평가는 정성적 평가 하시겠습니다. 정성적 평가로는 책 읽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어요. 이게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라 어려운 말도 되게 많고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되게 뭐라 그럴까 심오 있게 써놓은 내용들이 좀 많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읽는 시간은 좀 오래 걸려서 한 2주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읽었고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는 저는 적극 추천 굳이 세 구분으로 따지자면 이제 적극 추천인데 적극까지는 아니고 그냥 추천 정도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성비는 아깝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좀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 같으나, 네,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셋 다 이제 다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굉장한 도움을 받으면서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정명적 네, 평가. 정면적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서평은 절대적 권장, 필독서이고요. 재미는 엄청 재밌지는 않았어요, 사실. 내용도 조금씩 어렵고 하지만 넘치는 재미 정도. 그다음에 유용성은 아주 유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는 초보 이상? 약간 용어들이나 이런 게 설명 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맛은 들여본 사람이 네. 있지 않을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책 리뷰했습니다. 이 책 굉장히 괜찮은 책인 것 같고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